섹션 4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개정 1번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 한다. 자, 경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경영성과 나오면 수익, 비용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정 기간은 회계연도, 회계기간, 그 다음에 날짜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회계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그때 나타난 이 수익 비용을 경영성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우리가 매출을 했습니다. 상품 제품 팔았다 해볼게요. 매출. 자,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럴 때 현금 등 유입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매출을 하고 상환해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 없애거든요. 부채 감소죠.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을 보시면 자본편에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서 기말 자본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이 증가되겠죠. 자본이 기초 자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원인을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수익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영업수익은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이라 하면 재고자산, 즉 상품 제품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즉 상품 제품을 팔아서 발생한 그러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영업의 수익을 하면 이런 영업활동 외에 발생된 수익이죠. 즉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합니다. 수익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동안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의 감소로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게, 사용한 게 비용입니다. 즉 급여, 통신비 이런 것들이죠. 급여나 통신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현금 등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 자산의 유출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미지급 얘네들이 발생되겠고 부채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자본에서 비용은 이제 빼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기초 자본 플러스 수익은 더하지만 기초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용은 빼요. 그래서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이 감소되죠. 전체 수익과 비용을 봤을 때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보다 줄어들게 돼서 우리들이 자본금을 까먹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처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영업비용은 재고자산 판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판매하고 관계돼서 해당되는 재고자산에 팔려나간 해당되는 재고자산 판매에 팔려나간 그 물건, 그걸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고요. 그 매출원가 비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죠. 직접적으로 그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대응되는 원가. 즉 상품을 팔았다면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 제품을 팔았다면 제품의 매출원가가 있잖아요. 즉 30만 원짜리를 50에 팔았다. 그럼 30만 원짜리 그 물건이 매출원가라는 거예요.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팔기 위해서 들어간 급여라든가 통신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재고자산 판매하고 관계되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이 영업 활동이 아닌, 즉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 비용과 차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자,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계정식과 보고식. 계정식은 좌측에 비용을 쓰고 차변에, 그 다음에 우측 오른쪽에 대변에 수익을 쓰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상단에 회사 이름, 그 다음에 통화단위 쓰고 일정 기간을 쓰죠. 일정 기간. 보고식은 수익 쓰고 비용 쓰고 위에서 아래로 쭉 쓰고 그 차액 순이익을 쓰는 겁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대변의 수익, 차변에 비용 쓰고 그 차액을 쓰죠. 그 차액을, 차액이 작은 쪽에다 그 차액을 써요. 이렇게 작으면 얘다 순이익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거 빼서 곧바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식이 있는데요. 총 비용 플러스, 여기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하고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먼저 수익이 클 때, 수익이 클 때 그런 거고,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이쪽에다가 순손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순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식이 두 개 있어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아요. 손익계산서는 중단 사업 손익이 있는 경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익,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 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그 다음에 단기 순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단사업 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사업 손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말이고요. 해당되는 내용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있을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만약에 수익이 더 크다면 비용을 아예 안 쓰고 그 차액만 써서는 안 된다. 즉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 써줘야 된다. 그건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썼어요 라고 비용까지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 원칙.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으로 따라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예외는 있죠. 다만 다른 일반 기업 협약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순손익의 계산 방법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현재 배운 이 손익계산서 가지고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재산법, 손익법 이렇게 나오는데, 재산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초자본과 기몰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거고요. 손익법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통해서 순손익, 즉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컸다 그러면은 자본의 공식이 기초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고 그랬죠? 이게 기말자본입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본 계산식입니다. 기말자본 계산식. 그러면 만약에 기초자본에 비해서 기말자본이 컸다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 금액을,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 비용이 크면 단기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컸다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비용이 크다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됐다면 기말자본은 올라가는 거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다면 기말자본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뺐는데 그 차익이 있다. 그럼 이건 순이익이고 단기 순이익. 만약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보다 크다. 그런다는 거는 기말자본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손익법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산하는 건데요. 그냥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돼요. 만약에 순이익이 발생됐다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되고, 순손실이 발생됐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큰 거니까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되겠습니다. 2. 손익계산서 개정.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므로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업수익, 매출액. 개정 과목 보겠습니다.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입니다. 상품 제품 팔고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 애누리 해줬을 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 쓰시고요. 외상으로 팔고 약정에 따라서 깎아줬을 때는 매출 할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면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이자를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단기대여금 또는 은행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받으면 생기는 이익.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 즉 현금 배당 받았을 때 쓰는 이름입니다. 배당금 수익. 임대료는요,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용역 등을 제공, 용역 등이 서비스, 써놓으면 돼요. 용역 서비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생기는 이익,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 금액보다 크게 처분해서 생기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이게 처분입니다. 주식, 사채 등의 단기 매매증권 보고기간 말이 되면 장부 금액보다 해당되는 금액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평가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그럴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건물, 비품, 토지 등을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장부 금액보다 크게 처분해서 생기는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 등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즉 처분 금액이 더 크게 처분했을 때 생기는 이익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이익.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은, 환산이익은 기말에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외환 차익은 요약 거래가 끝났을 때 쓰는 겁니다. 둘 다 환율하고 관계되는 거죠. 보고기간 말에 평가를 했을 때 환율 상승 하락으로 이익이 발생된다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하고요. 거래가 끝났을 때 환율 상승 하락으로 이익이 발생된다면 외환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자산 수중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은, 자산 수중 이익은 무상으로 증여받는 걸 말해요. 채무 면제이익은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겠습니다. 자비이익은 영업활동 이에서 생기는 금액이 적은 이익을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수익이므로 영업활동 위에서 생기는 적은 이익, 예를 들어서 폐품 등 처분 이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첫 번째 영업비용. 영업비용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제품 팔기 위해서 직접 그 대상이 되는 상품 제품 팔려나간 거, 그걸 이제 매출 원가라고 그러는데요. 매출 원가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두 개가 있고요.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 표시할 때
해당되는 그 매출원가 밑에 세 개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기초재고, 단기 매입 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두 개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즉 기초에다가 단기에 매입이나 제조한 것을 더하고 기말에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려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비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예, 기간비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상품 제품 팔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상품 제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입니다. 첫 번째, 임차료는 건물, 토지 등을 빌리고 사용료를 지급했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그다음에 급여, 정호분에게 월급을 지급했을 때 쓰는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써야 되고 일용직인 경우에는 작급이라고 씁니다. 그 여비교통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시내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씁니다. 통신비, 전화, 우편, 등기, 인터넷 등을 이용했을 때 씁니다. 수도 강열비, 수도, 전기, 가스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제조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가스 수도료는 가스 수도로 쓰시고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소모성 소비재에 사용합니다. 문구, 소모공구, 주방용품, 구입비 등에 쓰시면 되겠고 문구용품은 특별히 사무용품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인수 회비, 적십자 회비 등을 지급했을 때 씁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경우 사용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씁니다. 광고 선전비는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TV, 신문 등에 광고를 했을 때 그 비용을 말합니다.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지불했을 때 씁니다. 차량 유지비는 유류대금, 차의 유리대금, 수선비 등을 지급할 때 씁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 구독료, 잡지, 명함 등을 지급했을 때 씁니다.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에 관계된 비용이 있습니다. 수선비는 건물 기계 등의 수리를 위해서 지급한 비용을 씁니다. 대손상각비는 거래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데 그거 해소할 수 없을 때 그 손실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를 씁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에 따른 가치 감소액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받으러움 등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재고가 부족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씁니다. 비정상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도난,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 운송을 잘못하다가 생긴 것들, 증발 이런 것들을 씁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보다 작게 처분했을 때 쓰는 거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기간 말에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해봤는데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장부금액보다 작게 처분했을 때,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작게 처분했을 때, 외화환산 손실은 외화를 평가를 할 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보고기간 말에 평가해야 되는데 환율 상승 하락으로 발생했던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외화환산 손실로 처리합니다. 외환차손은 외화 거래가 끝났는데 환율 상승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썼습니다. 얘는 평가 시에 쓰는 거고요. 얘는 거래가 완결됐을 때 씁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이 거래처 파산 등으로
대손이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을 때 손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금액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재해 손실은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 풍수의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액을 씁니다. 잡손실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생기는 적은 손실, 도난 손실 등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개정 과목 바탕으로 해서 회계 처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고서 손익계산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쓰고 영업비용, 영업비용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쓰고 영업의 비용 씁니다. 그래서 전체 총 매출액 쓰고요. 만약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이 발생됐다면 차감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매출원가를 씁니다. 매출원가 밑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재조 마이너스 기말 재고를 써주고 차감해서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 비용을 빼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 손익계산서의 관계. 일단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이 있다면 해당되는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증가해서 감소를 뺀 잔액을 재무상태표 차변에다 써주고,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 대변 쪽에다가 써주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쓰는 거고,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비용이 발생되면 차변에 있는 거고, 중간에 소멸되면 그걸 뺀 그 잔액을 손익계산서 차변에 써주고, 마찬가지로 수익 대변에 발생되고 만약에 소멸된 게 있다면 그걸 뺀 잔액을 대변에 써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게 되고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순이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